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강민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소침습적 척추수술, 특히 척추 내시경 수술이란 무엇이냐에 대해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척추수술을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미국 11개 주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아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환자의 임상 결과를 조사한 연구인데요. 수술 후 2년 동안 건강상태 지표와 요추 기능 지표를 포함한 항목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전방전이증,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먼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비수술적인 치료에 비해 수술 후 3개월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증에서도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술 후 6주, 2년, 4년 결과가 수술적 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수술 후 6주에서 4년까지 이러한 치료 지표들이 수술을 한 그룹에서 더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수술 후 4년 이후부터 두 그룹의 임상 결과의 차이는 감소하였고 수술 후 8년째 임상 지표는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척추관 협착증이 어르신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해당 분절의 퇴행성 변화는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허리 통증과 기능적인 문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도 이제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경우 척추 수술 후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척추 수술 후에 환자의 불만족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척추 수술 후 만성 통증의 원인으로 환자의 정신 건강, 심리적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 수술 기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신경의 변성에 의한 신경병증성 통증이 고려될 수 있겠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신경 주위에 이런 상처 조직들, 유착 조직들이 발생한 것을 이제 수술 과정에서 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등 치료와 관계없이 척추는 또 나이가 들고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도 수술 후 지속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통증의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 에라스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특히 정형외과적 영역에서는 이제 많이 시행되는 고관절, 슬관절의 인공관절 수술과 척추에서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이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에라스라는 프로토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최적화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의사로서 환자분한테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소 침습적 수술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소 침습적 수술 기법은 수술에 의한 외상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적 회복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원통형 견인기라는 기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척추라는 부분이 우리 몸속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 절개를 하고 근막을 가르고 척추뼈에 붙어 있는 척추 주위 근육을 박리하여 충분하게 척추의 일부가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절 허리 수술을 하려면 최소 4에서 6cm 정도의 피부 절개가 가해져야 하는데, 원통형 견인기를 사용하는 최소 침습적 접근법의 경우 2cm 정도의 피부 절개만으로 수술 부위를 충분하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절개의 크기가 4cm, 2cm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척추 근육은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4cm의 피부 절개는 2cm의 피부 절개에 비해서 4배 이상의 근육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열적 척추 유압술과 최소 침습적 척추 유압술을 비교하면 각각의 피부 절개 길이를 다 합치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리 근육의 손상은 광범위하게 척추를 노출시키는 관절적 접근법에서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혈액 손실도 많고 골 손실도 많게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수술 시야가 최소 침수적 접근에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관절적 접근에서 더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 결과의 경우에서는 통증과 기능 촉도 등은 최소 침수적 척추 수술에서 분명한 이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과 특히 위압률과 관련해서는 관절적 수술이 더 결과가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 위압률 같은 경우는 관절적 접근에서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골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게 다져서 다시 환자의 몸 안에 다량의 고지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고리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많이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침수적 수술에서 척추 위압술은 점점 더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소 침수적 접근법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경피적 단일공 척추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이라는 수술법입니다. 1973년도 미국의 칸빈 선생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소개된 수술법 중에 가장 침습도가 낮고 전신 마취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의 적응증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숙달되기까지 많은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당연히 의사 간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서 임상 결과의 차이가 크고,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 불완전한 강압과 재수술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할 때 터져서 흘러내린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하면 보통은 수술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 안쪽에 숨어 있는 조각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수술 후에 재발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양방향 내시경적 추간판 절제술이라는 수술법을 하는 건데, 내시경적은 접합을 통해서 현미경이랑 거의 동일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주파 치료기가 보통 한 직경이 3-4mm 정도 되는데, 얘네들을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돌려서 디스크의 구멍이 난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이런 수술 기구들을 이용해서 안쪽에 숨어 있는 디스크들을 잘 찾아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부가 제거된 거고요. 다시 이렇게 큐렛이라는 수술 기구를 통해서 이 디스크 안쪽에 숨어 있는 디스크들을 최대한 모으고, 수술 집게를 이용해서 안쪽에 잘 모아놓은 걸 꺼내면 그 터져 나온 디스크보다 더 많은 양의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경피적 단일공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에서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현미경 수술과 거의 동일한 수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이런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법은 0.8cm 정도 크기의 2개의 삽입구를 통해 척추뼈 후면에 붙어 있는 근육을 박리하여 초기 작업 공간을 만들고, 두 독립된 삽입구들을 통해 적절하게 관류를 유지하면서 수술을 하는 아주 독특한 수술법입니다. 기존의 수술법들은 어느 정도 이상 척추 주위 근육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수술 과정에서 근육의 견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느냐가 근육 손상의 범위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적 추간판 절개술보다 현미경적인 추간판 절제술이 조금 더 이런 근육 손상이 적다고는 하지만, 일부 다른 연구에서는 관절적 접근과 최소 침수적 접근이 수술 후 근육 변성에 통계적으로 유리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경우 근육의 본체를 견인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평가한 척추 주위 근육의 변성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초기에는 나빠졌다
나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변성 정도가 이제 다시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학적 증거가 더 높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양박형 내시경 수술법은 기존의 수술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는 데서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은 기존의 수술법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된 삽입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수술 과정에서 균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관열적 척추 유압술과 양방향 내시경적 척추 유압술을 비교하는 연구인데요. 수술 과정에서 이제 표재성 검체인 황색인대와 심부성 조직인 디스크 조직을 얻어서 2주 동안 균을 배양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관열적 척추 유압술에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비해 높은 균 배양률을 보였고, 특히 심부 조직에서 균이 많이 배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분석에서 관열적 수술법은 양성균 배양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균이 달아났다는 것 자체가 수술 후 간염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방향 내시경적인 접근법이 수술 과정에서 이제 균의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연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의 경우 기존의 수술법과 거의 유사하였고요. 감염과 관련해서는 발생률이 0.65%로 기존의 수술법인 3.1%보다 이제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은 수술 시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경적 관열적 수술은 렌즈가 환자의 몸 밖에 위치해 있는데,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확대된 영상,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할 때 이제 디스크 내부에 있는 연골속 종판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깨끗하게 제거하느냐가 척추 유압술의 결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연수 중에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양방향 내시경적 접근이 현미경적 접근에 비해서 더 이런 종판의 그 준비 영역이 더 넓었고, 골성 종판의 노출 정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좋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골성 종판이 더 넓고 확실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식골과 추간체 유압 보형제와 골성 종판의 접촉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유압 분절을 형성하고 골 유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서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적 수술이 어떤 수술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의학적 증거가 높은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디스크 수술의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들은 뭐 이런 지표들인 다음과 같고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양방향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이 최소 12개월 임상 결과는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에 비해 열등하지 않으며, 양방향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은 수술 초기 수술 부위 통증을 현미경 수술보다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마약성 진통제의 요구량이 적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은 혈액학적 검사 소견에서 근육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였고요. 따라서 기존 현미경 수술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효과적인 수술 기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직후 양방향 내시경 후궁 감압술은 수술 부위 통증을 유의하게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 역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량이 현미경 후궁 감압술보다 유의하게 적었으며, 따라서 양방향 내시경 후궁 감압술이 수술 초기 회복이 더 빠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도 있고요. 양방향 내시경 후궁 절제술의 최소 12개월 임상 결과는 미세 현미경 후궁 감압술에 비해 열등하지 않고, 기존 현미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기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연구도 이제 있고요. 이 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수술 후 1개월째 통증 척도와 요추 기능 점수는
양방향 내시경 후군 감압술이 현미경 후군 감압술보다 유의하게 좋았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후군 감압술은 현미경 후군 감압술보다 수술 기간도 짧고 이제 그 외과적 배행량도 작고 입원 기간도 짧고 수술 후 2일째까지 마약성 진통제 요구량이 유의하게 적었다라고 소개를 하였고요. 따라서 기존 현미경 수술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기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양방향 내시경적 척추 위압술과 관련된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는 현재 사실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에 오시면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가 기존에 발표한 후양적 연구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이 결과에서 양방향 내시경 척추 위압술은 최소침술 척추 위압술과 비교하였을 때 수술 초기에 허리 통증이 적고 수술 후 1년까지 시각 통증 통투, 유추 기능 척도, 환자의 건강 상태 지표가 유사하며 척추 위압술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소 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실혈량, 피가 나는 것은 반대로 유의하게 적다라고 적은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과제로 2020년도에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의 내시경 척추 수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환자 안전 중심 연구가 선정이 되어서 분당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님과 이제 강남성심병원 박현진 교수님과 같이 이제 좋은 연구를 하였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명한 학술지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 보여드리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73세 남자 환자분이고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500걸음 정도밖에 걷지 못하신다 이렇게 내원하신 분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왼쪽으로 이제 그 후관절이라는 곳에서 자라난 물혹이 신경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변 자체는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물혹이 보이는 부분을 확보를 하고 제거를 해서 신경을 확실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술 직후 바로 통증은 좋아지셨고요. 6주째 오셨는데 지난주에 일본에 골프 여행 가서 5일간 라운딩 했다. 크게 문제 없었고 뭐 약도 많이 드시 않아서 뭐 약도 많이 남았다. 통증도 좋다. 이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허리를 구부렸다가 필 때 양다리에 마비감이 느껴지신다. 양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오셨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측만 변형이 되게 심하게 오시고 세 번째 허리뼈가 네 번째 허리뼈에 비해서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서 분절관 불안정증이 심하게 있던 환자분입니다. 이분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위압술이라는 수술을 하셨고요. 여기가 이제 신경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여기가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를 잘 제거해서 종판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였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던 척추가 똑바로 펴지고 이제 어긋난 부분도 많이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렬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래서 수술 후 15일째 오셨는데 통증 뭐 많이 좋아졌고 집안일 다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수술하고 한 4주에서 6주까지는 집안일 하시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환자분 이제 회복이 빠르게 잘 되고 있었고 뭐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통증은 많이 좋아지신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줄이고 입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학대적 표준된 치료 경로 에라스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이 프로토콜에서 중시하는 것은 최소침술적 척추 수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적 척추 수술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